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NTSF 블록 2에 보면은 어, 크게 8가지 모델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8가지 모델 중에서 대부분이 내부망에서 어떻게 인터넷 쪽에 있는 뭐 AI라든지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느냐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내용들에 뭐 보시면은 대부분 S등급의 문서나 S등급의 정보가 O등급, 즉 인터넷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8개의 모델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거의 2개 내지 3개의 모델로 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그러면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구현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보안 요구 사항에 들어가 보면 승인받은 지정 단말기를 써야 된다든지 인바운드 리퀘스트를 막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단말을 인증하고 로고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보시면 뭐 역시 비슷비슷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4가지 모델을 봤을 때도 결국 요구하는 내용들, 단말에 대한 보안, 연계에 대한 보안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N2SF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6개 분야에 170 몇십 개의 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별로 노란색은, S는 노란색으로, O는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할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중에서 170 몇십 개를 다 지키는 게 아니라 O 모델에 대해서는 62개, S 모델에 대해서는 134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하는 CSK 2025에서 이제 정식 가이드라인 1.0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170 몇십 개인데 정식 가이드라인은 통지 항목이 260개라고 지금 그렇게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권한, 인정, 분리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 이렇게 6개 항목을 가지고 있죠. 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N2SF, 제로 트러스트, 그다음에 RMF. 그러니까 RMF는 앞에서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KRMF, N2SF, 제로 트러스트 보시면은 주요 특징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KRF는 이제 동지 항목이 761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결국 따져보면은 기술적인 분야, 그러니까 KRMF가 761개인데 그리고 17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기술적인 부분만 뽑아보면은 7개입니다. 나머지는 관리적인 거, 물리적, 군이기 때문에, 국방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물리적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N2SF는 6개, 제로 트러스트 6개, 어, KRMF도 7개 항목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N2SF도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 도메인에 대해서, 서버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 도대체 뭐야라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결국은 정책, 보안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는 어떤 사용자가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또는 어떤 URL에 들어갈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로그온 할 때, 파일을 업다운 할 때, 뭐 인쇄를 할 때, 화면을 캡처할 때 등등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을 허용할 거냐, 차단할 거냐, 뭐 마스킹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도 N2SF에서 이야기하는 도메인이나 서브젝이나 오브젝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 항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분리격리 및 통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특히 통제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CSO 등급으로 분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CSO로 분류를 해라. 물론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서 자체에다가 등급을 삽입을 하자라는 거야. C등급, S등급, O등급으로 삽입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죠? 그래서 문서가 먼저 분류가 되면 이거는 C 문서야, S 문서야, O 문서가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 유통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드리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사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S 업무 시스템에서 문서를 다운받을 때 아예 S라고 문서에다가 마킹을 하는 겁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써서 언닉 정보로 S라고 삽입을 하는 거고 O면은 O라고 삽입을 하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서의 출처 어떤 시스템에서 내려받았다. 그때 내려받을 때 다큐멘트 아이디가 뭐였다. 그 밖에 이거는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없어서 하는 커스텀 정보까지 같이 삽입을 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삽입된 정보는 DRM이 걸렸던 마이크로소프트 MIP가 걸렸던 아무가 안 걸렸던 관계없이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언닉 정보로 사용자가 조작할 줄 못하도록 언닉 정보로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문서에 정보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 그다음부터 분류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용자나 부서 기준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업무 시스템별로 통제를 한다든지 컨텐츠적 등급별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C 등급의 문서는 S 단말기나 O 단말기 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뭐 사용자별로 어떤 S 문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편집을 할 수 없다든지 또는 업로드 다운로드할 때 유통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해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브록2 모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시된 모델들을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관들이 업무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가진 데는 몇백 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야 그거를 API를 다 바꿔 넣으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전체를 언제 다 바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가 또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업무 시스템을 접속을 하면은 업무 시스템에 수정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등급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하면은 문서 자체 유통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O 업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되는 문서는 사스에 업로드가 되는데 S 업무 시스템에 죄송합니다. S 업무 시스템에 다운되는 문서는 내 PC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C 등급의 문서는 내 PC로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업무 시스템의 수정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이 문서가 어떤 등급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소프트 캠프가 원래 DRM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의 아이콘을 삽입을 해서 아예 C 등급은 빨간색으로, S 등급은 노란색으로, O 등급은 파란색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벌써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별도의 정보도 삽입돼 있기 때문에 문서를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우리가 웹 브라우징을 하면은 사용자 PC에 있는 단말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웹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있는 서버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브라우징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브라우저에 비디오로 전송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BR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이 논리적인 단말에 대해서 망분리를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PC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때마다 각각의 컨테이너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횡으로 오염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고 또 단말기에
대한 통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런 이제 웹 브라우저들이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리모트 브라우저는 크게 두 가지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 또는 본 미러링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소프트 캠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용자 PC에서 어떤 스크립트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가져오기 위한 스크립트 외에는 어떤 스크립트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그 관리 도구,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면은 뭐가 이상한데? 자, 사용자의 브라우저 경험이 100% 동일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자는 이게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건지 실제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떤 설치 에이전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브라우저 HTML5가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윈도우 PC일 필요 없습니다. 꼭 그리고 PC일 필요도 없고요.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맥이나 리눅스나 표준 HTML5 브라우저가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에는 어떠한 흔적이나 자료도 남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건데,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직접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웹 에디터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리모트 브라우저만 가지고는 100% 뭔가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브라우저에 부가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게 DLP입니다. 그 DLP 중에서 첫 번째가 입력하는 텍스트나 클립보드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키워드가 삽입이 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로깅을 해서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문서에 대해서 등급을 확인하거나 체크를 해서 어떤 등급이면 차단을 하거나 어떤 등급이면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인터넷 쓴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에도 CSO 등급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업무용으로 쓰는 사스는 S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S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내 PC로, 뭐 O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클라우드 사스로, 이런 식으로 상대 시스템들의 수정 없이도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이런 저장소를 리다이렉션 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 격리를 받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권한하고 인정입니다. N2SF든 제로트러스트든 KRMF든 이 권한하고 인정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이 표준화된 API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ICAM, 그러니까 신원을 관리하고 자격을 증명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ID 단계에서부터 도메인 오브젝트, 서브젝트별로 사용자를 판단하거나 인정하는 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대상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ID 차원에서 이미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적용을 해서 그 제로 트러스트 정책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접속할 건지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인증 관리들은 표준 프로토콜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물이라든지 OS2라든지 OIDC라든지 뭐 이런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면은 전부 다 상호 연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2SF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내부 업무망에 있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스에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아이디와 사스용 아이디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CAM이 가져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덴티 프록시입니다. 내부의 아이디와 사스의 아이디를 다르게 가져가지만 상호 간에 싱글 사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기능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부에 있는 AD나 LDAP에 있는 인사 정보들을 사스에 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인사 정보를 사스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랑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입수할 때나 대사할 때 인사 연동이 발생을 되면은 사스까지 투영이 돼서 안전하게 사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데이터와 정보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 M365를 많이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M365를 써야 되는데 기존에 DRM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에는 DRM을 가지고 있고 CSO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M365는 사스니까 사스에는 O 등급만 올라가야 되겠죠. S 등급은 올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코어 파일럿을 쓴다고 하면은 코어 파일럿에는 C나 S는 학습을 시키면 안 되고 O 등급의 문서는 MIP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레이블로 변경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수동을 한다든지 관리자가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기본 정책만 넣어놓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문서의 등급을 분류를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파일 DRM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비오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 MIP든 상관없이 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사용하거나 유통을 통제해서 대응하자라는 게 저희들 논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하나가 문제가 저장소 관리입니다. 저장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뭐 앞에서 C 등급, S 등급, O 등급이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스토리지 브로커를 통해서 스토리지 앞에서 정책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지 저장이 될 때 아예 O 등급은 O로만, S 등급은 S로만, 또 C 등급이라 이런 것들은 내부에 있는 스토리지만 저장되게 하자라는 거고 사스에 저장이 되더라도 만일에 S 등급의 문서가 사스에 업로드가 된다고 하면은 이중 암호화를 해서 사스 정보를 보호를 하자.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토리지 브로커를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의 고객사라 하더라도 내부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핵심 기술을 쓰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팀즈를 쓰더라도 팀즈의 문서를 업로드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의 문서는 사스에 올라가지만 핵심 기술의 사용자들은 팀즈에 업로드를 하더라도 사스에 못 올라가게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단말기를 직접 통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그런 각각의 앞에서 보여드렸던 각각의 스토리지에 웹 에디터를 탑재를 시키자. 그래서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에서 직접 바로 열어서 저장하고 편집하고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자라는. 그리고 그 웹 스토리지도 개인별, 부서별, 뭐 용도별로 각각의 격리 저장소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소들도 CSO 등급으로 나눠서 O 등급의 저장소에는 O만, S 등급의 저장소는 뭐 S나 O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 필요한 것이 CDR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깨끗한 형태의 이미지로 내부에 반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모트 브라우저 제품에 포함해서 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성 워터마크나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부에 있는 관리자가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에 죄송합니다.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직접 접속하지 말자. 그러니까 SKT나 지금 뭐 다른 데들 보면은 전부 다 내부에 있는 개발자나 관리자의 PC가 해킹이 돼서 서버까지 침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직접 접속하지 말고 웹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자. 그러면 설사 관리자 PC가 오염이 되더라도, 해킹이 되더라도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은 안전하다. 그리고 리모트 브라우저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해커가 다운로드를 시도를 하더라도 해커로 다운로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 SSH나 웹 텔넷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웹 SSH나 웹 텔넷 또는 웹 RDP를 통해 접속하는데, 그 접속 자체도 RBI를 통해서 접속을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보안 통제를 가져갈 수가 있고, 행위를 기록을 해서 이력을 남겨서 나중에 감사 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헬프 데스크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쓰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서 그 대시보드에 아이콘을 사전에 등록해서 그 등록된 아이콘들만 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포탈 기능을 제공을 해주자. 그리고 그 포탈에서는 뭐 싱글 사인 온이라든지 또는 CSO 등급을 나눠서 그 사용자가 오픈된 영역에서 들어갈 때는 O 영역만 보이도록, 내부망에서 들어갈 때는 CSO 아이콘이 다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개인화된 포털 화면도 제공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웹 필터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뭐 심이라든지 소아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번째 항목에 보면 정보 자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면은 마지막에 6개 항목에 정보 자산이 있는데, 정보 자산의 그 7개인가 중에서 보면은 이 정보 자산 컴포넌트를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이야기하는 고객이 아무도 없어요. 제품을 만들고 있는 데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각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해서,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인벤토리를 만들고 관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결국은 그게 S보험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디자인 보험이나 소스 보험보다는 아널라이즈드 보험이라든지 디플로이드 보험이라든지 런타임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서버에 어떤 업무 시스템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지를 체크하라라는 게 N2SF 6번째 정보 자산의 대부분의 항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자, 고객사에 그러한 정보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S보험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보자 해서 제품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디플로이드 보험.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인벤토리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어떤 핵심 요소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그 전에 실행되던 프로세스하고 같은 프로세스인지, 취약점은 없는지 하는 그런 디플로이드 보험, S보험, 런타임 S보험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입되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실행 중인 것들을 만들어서 서버에 있는 런타임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 자산의 관리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제 어떤 서버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는지, 그 프로세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얘가 네트워크에 어떤 포트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서가 종료가 됐는지, 어떤 프로세서가 새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새로 실행된 프로세스가 그 이전에 실행되던 프로세스하고 같은 프로세스인지, 이 프로세스가 관리자가 허가한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허가하지 않은 프로세스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서버별로 그런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엑스스캔 런타임이라는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권한 인정 분리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 특히 정보 자산 중에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4 가지 모델을 다시 보시면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문서를 CSO 등급을 나눠서 문서에 직접 삽입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망간의 연동은 리모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면은 망간 연동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